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게시판과 증권 통해 올라온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네, 첫 종목은요, 정시1969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이콘텐트리에 좀 요청을 하셨는데요. 제이콘텐트리 5,89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장 제이콘텐트리는 2.69% 하락하면서 5,43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최근에 이 5일선과 21일선의 데드크로스가 좀 나타나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터주 쪽에 이 제이콘텐트리 이 종목 좀 어떻게 전망을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코스닥 쪽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종목별로 차별화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제이콘텐트리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고 이제 좋다고 많이 그러죠. 그때 당시의 주가는 이 주가는 대다수 6,000원 정도 가면 주로 팔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자, 그랬었죠. 그리고 실적은 뭐 무난하게 나올 걸로 보이고 4분기 들고 전체적으로 올해도 계속 좀 어느 정도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PER 기준으로 이제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평가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제 이 영화 엔터뿐만 이쪽에 이 메가박스 점유율이 뭐 한 10% 좀 안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정도 점유율해서 BER 한 20배 부여해서 추가의 목표가까지 고점을 뚫고 갈까? 그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시를 대기 때문에 지난번에 벌써 작년도 8월 달에 6,460원이 고가인데 그 고가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이 시세가 마감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이 매도 의견이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제가 보는 기준선에 보면 5,600원이에요. 그래서 5,600원 이하에서는 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5,600원 내에서 지금 강력한 매물대 돌파했다 다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다음 주 내일 금요일 종가랑 다음 주에 5,600원 이상에 가서 놀면 괜찮지만 그런데 그럴 리가 별로 가능성이 없다. 저는 가능성 80%로 이것은 내려간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일봉상 보면 벌써 다 깨져서 수렴하고 깨지고 있죠. 급락 깨지고 있는데 수렴하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매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지지선이 강력한 지지선 여기에 있습니다. 5,300원과 5,200원 사이, 5,100원 사이. 그래서 이것을 붕괴하지 않고 반등 줄 걸로 보입니다. 반등을 주면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을 그동안 사면서 올라왔던 종목들이 기간이 사면서 쭉 올라왔거든요. 기간이 작년 11월부터 사서 실적도 괜찮은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기간이 팔고 있죠. 계속. 매일매일 팔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금융투자에서 많이 나올 것이 16,000주. 그래서 연기금은 사고 팔고 하다가 지금은 별로 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항상 제가 이제 계속 보면 한 6,000원대 가면 팔면 정상적이에요. 그러면 다시 내려온 거 사셨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매도 하시고요. 지지선은 5,100원, 손절가는 5,1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콘텐트리에 대해서 좀 반드시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1882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현대중공업이고요. 26만 5천 원에 매수하셔서 5% 비중 두고 있습니다. 네, 고점에서 잡으셨죠. 현대중공업이 오늘장에서는 2.81% 상승하면서 9만 1,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손실이 지금 좀 크신 상황인데요. 한 2년 이상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최근 들어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손절을 하고 다시 저점 매수에 들어가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느 선에서 좀 손절할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중이 5%라 그랬죠. 네. 그죠? 5%를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더 사시지. 그래서 5% 가지고 지금 26만 원 사가지고 지금 9만 원인데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26만 원 산 것을. 여기서 손절도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다시 가더라도 26만 원까지 저는 안 갈 거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최근에 한 8만 정도 왔을 때나 이제 오히려 한 뭐 10% 정도 사가지고 15%죠. 그러면 단가가 좀 많이 낮춰지겠죠. 그래서 낮아지면 이 목표가입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목표가를 좀 기술적으로 드릴게요. 일단은 올해 목표가를 13만 5천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보고 13만 5천원 드리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6만 원에서 사가지고 2배를 사면 5%니까 10%를 추가 매수를 8만 원대 했다면 거의 어느 정도 회복되겠죠. 13만 5천 가면. 그런데 지금은
올라오니까 이제 다시 팔고 저점 매수한다는 이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수가 한 달 동안 정도 지수 반등할 거 보이는데 거기에서 현대중공업도 같이 추세적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수급도 많이 바뀌었고요. 기관들도 언제부터 작년 12월부터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고 있고요. 자, 이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수의 반등의 대형주도 있지만 그보다도 거의 실적에 대한 악재가 거의 다 4분기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 개선이 좀 더 이어질 걸로 보이고, 그리고 수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조선주는 다른 업황, 전체 업황은 유가가 하락돼 있기 때문에 뭐 신규 발주 이런 업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발주가 몇 년 동안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 그동안 받았던 이제 가스선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괜찮은 것들이 건조가 돼서 실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LNG선이라든지 이런 쪽은 괜찮다. 실제 건조했을 때 이익의 기여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선박에 대한 어떤 셰일가스에 대한 미국의 수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본격화되는 게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도 또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PC선, 자동차선의 좀 전체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은 현 상태에서는 오히려 매수 구간이지 팔 구간이 아니고요. 지금 팔아서 다시 재매수한다. 그것은 그때 26만 사가 내려올 때 그때 해야죠. 지금은 바닥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길게 보시면 13만 5천까지 계속 들어간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빠진다면 지금 팔았다 다시 사는 게 오히려 5% 정도 10% 더 사셔야죠. 뭐 5% 사가지고 있어봤자 이렇게 한 15%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나오고 싶다면 뭐 잘 아신다면 여유가 있다면 비중을 실어서 본전에 그런 개념하고, 아니면 5% 정도 가서 13만 5천 가면 그때 파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손절보다는 좀 지금이 저점인 만큼 추가 매수 의견도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3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요리황비용님이 남겨주셨는데요. LG전자입니다. 56,9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LG전자 0.17% 빠지면서 57,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어제 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께 실적이 발표됐죠. 어제는 좀 장대 양봉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모든 이평선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LG전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LG전자는 뭐 제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간대에 뭐 계속 좋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비중을 10% 사셔서 일단 56,900원인가 한 800원 수익 중이네, 그죠? 더 사시길 바라고요. 저는 짧게 말고 길게. 그리고 대형주 중에 이만한 주식 없습니다. 이번 장에서 11월부터 12월 1월까지 계속 폭락장에서 안 내려간 종목이 몇 개 없죠. NC소프트, LG전자, 뭐 그다음에 거의 잘 없어요. 보면 삼성전자까지 다 내려왔으니까 현대차 내려오고, 현대차도 많이 내려왔죠, 그죠? 왜 그러냐면 성장하지 않은 주식 대형주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저성장 구조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형주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형주가, 기업이란 것은 이익을 내야만 안전한 거죠. 아무리 큰 기업도 미국의 다우존스의 30개 기업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대다수가 바뀌죠. 그만큼 아무리 큰 기업도 성장을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엔진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LG전자는 성장 엔진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벌써 대형 전기차 관련된 10개 메이커 중에서 그 중에 3개 정도의 회사를 잡았고요. 이치뿐만 아니라 둥펑, 그래서 3개를 잡은 상태고, 그 다음에 가장 글로벌 앞으로 이 다툼을 하는 GM 자동차를 이제 세브레 볼트 쪽에 EV 쪽에 벌써 하반기부터 하반기 내년 초나 출시될 걸 보이는데 하반기 부품이 공급될 걸 보여요. 그래서 글로벌하고 또한 폭스바겐하고 LG전자가 커넥티드 카 쪽에 제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LG전자는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한 10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VC 사업, 자동차 사업 쪽에 부품 사업 쪽은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전체 매출이 59조에서 지금 VC 사업부가 작년에 2조대 매출인데 작년에 4분기 매출액이 VC 사업부가 자동차 비이컬 컴포넌트에서 한 5,204억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크게 증가되고 있고요. 처음으로 흑자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LG전자, 과거의 LG전자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과거의 LG전자는
그냥 IT 부품주였죠. IT 부품은 성장을 못하죠. 지금 전체 시장 자체도 성숙기에 들어가 있고요. 중국과 경쟁은 심하고. 그런데 이 LG전자는 프리미엄 가전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세탁기, 냉장고는 괜찮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VC 사업부뿐만 아니라 태양광 모듈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장 엔진을 달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형주 IT 중에서는 가장 관심 갖고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3년 2018년까지 최소 못 가도 12만 원 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권하고요. 강몰팅한다. 물론 단기 투자자는 기술적으로 매매하면 되고요. 단기 투자자한테는 22평선 지지 안 되면 파시면 됩니다. 그럼 22평선 얼마죠? 55,400원이죠. 55,000만 지지되면 되고요. 단기 투자자한테는. 장기 투자자는 차트가 필요 없습니다. 내용도 필요 없고요. 회사가 과연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나 자동차 부품 쪽에 전장 부품이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그런 쪽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해서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파티게임즈인데요. 12,7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두고 있습니다. 파티게임즈 오늘장은 0.48% 상승을 하면서 1,5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네, 최근 주가 흐름이 다소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자님이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파티게임죠. 9,000원대 사셨으면 수익 중이네, 그죠? 수익 중인데 9,300원 50%. 자, 그런데 9,350%사 지금 10%대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게임즈는 12,700원에 12,700원 사신 거예요? 네. 네. 12,700원 지금 손실 중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 VVIP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일단 파시라 그랬어요. 팔고 다른 게임즈 사고 싶으면 다른 거 사시라 손절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 올해 한 4개의 신작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작이 성공해야 되는데 작년에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났죠. 그리고 지금 모바일 게임은 특히 시장이 격화되어 있습니다. 경쟁이 무지하게 심하다는 거죠. 중국하고 같이 싸워야 됩니다. 과거에는 중국하고 같이 안 싸, 지금 중국하고도 같이 싸워야 돼. 그래서 해외 수출도 쉽지 않은 상태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 모바일 게임에 생존하는 업체는 몇 개 없습니다. 이제 넷마블, 그 다음에 넥슨, 그 다음에, 컴투스, 게임빌, 이런 거 빼고요. 나머지 경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신작이 나오더라도 저는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저는 매도를 하자. 만약 기다리겠다 하시면 62평선 정도니까 13,000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 매도하시고요. 손절은 뭐 워낙 바닥에 지금 바닥을 하긴 했기 얼마 전에 거래도 실렸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여기서 손절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반등할 때 좀 팔자. 아니면 뭐 다른 좋은 게임이 있으면 갈아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파티게임즈 좀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한 13,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심순 오빠님이 남겨주셨는데요. 한국항공 우주입니다. 6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두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오늘장 2.79% 상승을 하면서 71,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 실적이 발표된 종목이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7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전체 또 작년 영업이익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성장 산업이죠. 말 그대로 항공 부품사에서 성장해서 계속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괜찮은데요. 주가에 거래 반영이 거의 됐다. 지금 현재 지금 올해 4분기 실적이 금방 발표됐죠. 발표된 거 보면 영업이익이 725억이니까요. 전체적으로 매출액도 30% 가까이 증가되고 이익도 1년만 한 55% 증가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도 실적을 과거 실적이지만 보면 영업이익이 2,857억이에요. 그리고 신규 수주도 한 10조 정도 있고요. 그래서 2,857억, 한 3천억 정도, 올해도 한 20% 정도 성장되면,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올해 예상 실적을 하면 PER이 한 20배 가까이, 15배나 20배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적정 주가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10만 원대는 갔었죠. 주가가 10만 6,500원 갔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이 산업 쪽에서 여러 가지 악재적인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주가는 여기서부터 거의 매물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관도 여러 가지 팔았죠. 그죠? 여기서 바로 93,000원입니다. 93,000원 깨지고 내려온 상태. 이건 기술적 반등만 보셔야 되죠. 추세 상승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정도까지 자금이 다시 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거죠. 한번 깨진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 시 저는 목표가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익 중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보시면 현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12평, 주봉상에 12평선까지 보면 되지만 76,000원 정도에서 그래서 기술적 여러 가지 보더라도 전체 목표가를 좀 길게 보더라도 85,000원까지만 보면 된다. 그래서 장기 85,000원, 단기는 75,000원 정도 봐드리고요. 손절가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손절가 65,000원 이렇게 봐드리고요. 회사는 성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 그렇게 보고 최근에 기관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팔지 말고 75,000원 정도에서 8만 정도 가면 그때 이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 우주까지 종목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들어볼 텐데요. 오늘 어제 이어서 반등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계속해서 시장 흐름, 좀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 이어갈 거라 생각을 하시나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저도 이제 원달러, 유가가 급 반등을 하면서, 이제 유가의 저점이 찍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유가의 저점은 저는 아직은 확실한 저점이라고 볼 수 없는데 기술적인 이제 1월 20일 종가랑 그다음에 3월로 넘어가면서 유가가 한 21%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월물 차이가 그렇지만 그래도 저가에 찍고 올라왔다 32달러 정도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34달러 이상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가에 다시 전 저점을 깨는 건 지금은 아니다. 3월 달에 새로운 악재가 나온다면, 경기 관련 악재가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저점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유가가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되지 않는다. 지금 중국이 많이 빠졌죠. 그죠? 그런데 중국이 빠져도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2600대 와도 그렇게 상해지수가 와도 우리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고 있죠. 영향을 미칠 때 한국 변곡점에서 미치는 거죠. 3,000포인트라든지. 지금은 그런 변곡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그냥 보시면 우리 시장이 훨씬 더 셉니다. 그죠? 세는 것은 현재 제약 바이오도 아직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탄탄히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건설, 조선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에서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괜찮고요.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상품과 주식시장도 이제 바닥을권을 확인하고 있는 단기 바닥권을 말하는 거죠. 확인하고 형성 중이기 때문에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우리 시장은 벌써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서 어제 순매수는 오늘 순매도 했지만 금액이 많이 적어졌어요. 약화됐습니다. 이제 팔 금액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계 자금 외국계 뭐 계속 나온다. 거의 다 원래 갖고 있는 게 8조 대인데 거의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고요. 기관은 순매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순매수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건설과 조선과 화학 이쪽은 지금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히 실적도 어느 정도 하고 좀 받쳐주면서 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의 반등세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서요. 저는 지수가 현재 1906포인트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제 1940대는 일단 찍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특별한 글로벌 악재가 없으면 1970대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얼마 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리가 불안해서 조금 올라가면 그냥 이익이 중인데 팔고 이러지 마시고 팔고 할 때는 어떤 지수 대형주라면 지수를 보시고 하시면 되죠. 코스피가 다시 12평선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냥 랠리 할 때 그냥 가시면 된다. 단기 랠리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네,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시한 시장 전략 참고하시면서 내일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포트폴리오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3388로 전화 주셔서 포트폴리오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